안녕하세요, 코인킹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코인 드라이버로 만나뵙고요, 이제 오후에는 코인킹 이진환으로서 만나뵙게 됐네요. 지난주 금요일 중국발 가상화폐 규제로 인한 하락 이후에 연일 코인들의 시세가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악재의 우려가 해소된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다시 진입해도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각종 뉴스들을 분석한 현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장세를 분석하려면 중국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헝다그룹 부도 이슈가 터져 코인들의 시세가 급락하였고, 저번주 금요일에는 중국 인민은행의 가상화폐 규제 이슈가 터져 또다시 하락하였죠. 그럼 이제 중국발 악재는 끝난 건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주 29일 헝다그룹의 추가 부채 상환 일자가 잡혀있기 때문에 중국발 악재 우려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기사가 나온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라 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가볍게 넘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극복을 위해 국가의 부채를 급격히 늘려왔습니다. 그 규모가 계속 쌓여서요, 현재 부채 규모가 28조 달러, 약 3경 2,928조 원에 달했으며, 삼경이래요. 삼경. 조 단위도 많은데 경 단위라는 겁니다. 이는 22조 3천억 달러인 상한선을 이미 넘긴 수치인데요. 그래서 이 부채의 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3경 2,928조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미국 정부가 그 유명한 채무불이행, 디폴트에 처해 국가 부도 위기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미국이 부채 한도를 늘려도 미국의 재정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 연준이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시기를 앞당긴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인해 미국이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국가에서도 똑같이 돈을 찍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과 각 국가들에서 현재 양적 완화 정책을 멈추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등을 시행하고 있죠. 이렇게 시중의 돈들이 회수되기 시작할 때 달러만 계속 찍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 국가의 화폐에 비해 달러의 가치만 계속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부채 한도를 늘릴 수 있을까요? 만약 늘린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가지고 있는 3경 2,928조 원의 규모의 부채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추가로 부채를 늘린다면 미국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주 결정되는 부채 한도 조정안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부채 한도 조정안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투자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현재 24일 하락분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시장의 악재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니까요. 9월 29일 헝다그룹이 추가로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과 10월 1일 전까지 미국이 부채 한도 조정을 실패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생각해 두시고요,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빼놓을 수 없는 댓글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중국 관련해서 영상을 띄워드렸었는데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예를 들어 심프로님, 헝다는 그냥 파산하는 게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더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라. 정말 좋아요도 많이 받으셨는데요. 파산이 빠르다고 하시는데 정말 말 그대로 파산이 되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미선님, 너무 그리운 이진환 전문가님 목소리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리울 정도가 됐나요? 코인드라이버에서 저 계속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이맘님, 이진환 전문가님은 이번 주 매수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들 쉬어가시라고. 제가 이번 주를 매수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고요, 제가 리딩을 하는 건 아니니까 각자 판단해서 조금 참고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2 리먼 사태 조짐이 확실히 보이면 어떻게 즉시 대응해야 하나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22일에 나왔던 일봉의 양봉의 손절선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계속 버티는 흐름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더 차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코인 드라이버 보시면 차트적으로 접근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경제방송에서는 리먼 브라더스 때와는 다르다고 한숨을 돌렸는데 어떻게 될지 더 하락인가요? 리먼 브라더스 때도 모든 경제적으로 논하셨던 분들이 세계 금융 대공황이 올 거라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서브프라임까지 연쇄적으로 하락이 나왔죠. 이 경제적으로 일개 트레이더인 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건 너무 오만인 것 같고요.
단지 조심해야 할 분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카님, 12월 연말을 위한 비트이더 리플 퀀텀을 꾸준히 저점이 올 때마다 담아야 한다는 의견은 아직까지도 유효한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2월까지는 시간이 한참 남았고요. 본인이 말씀하시는 저점이 올 때마다 라고 하시는데 아직 월봉상으로 매수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 또 남겨주셨고요. 참 많은 걱정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공포에 떠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기회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코인킹에서 제가 매수를 할 때 저도 같이 들어가는 영상 찍어드린다고 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저 앞으로 계속 진입한다고 하면 진입한다고 언급 드릴 것입니다. 만약 그 시점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 진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제가 코인킹하고 코인드라이버 영상을 두 개 다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간이 조금 다소 늦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킹하고 코인드라이버를 두 개 다 운영하는 게 조금은 벅차다라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만 집중해서 해주시면 안 되냐고 말씀을 하셔서 코인드라이버 한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듣고 싶고요. 지난 영상에서 저희 코인킹 PD님이 영상을 찍어 주셨는데 또 PD님이 경제학 쪽으로 굉장히 일통하신 분이라서 PD님이 코인킹에서 거시적인 경제를 맡아주시고 제가 중간중간 제가 진입하는 시점이나 아니면 차트적인 거 같이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코인킹이 아닌 코인드라이버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루 1영상을 기본으로 더 많은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제가 오히려 제 중심의 채널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제가 코인킹하고 코인드라이버 같이 하면서 두 번 만나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코인드라이버에서 조금 더 많은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어떤 방향이든 상관이 없고요. 뭐 코인킹에서 PD님이 찍어주셨을 때도 반응이 좋았고 워낙 또 저보다 더 컨텐츠를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거시적인 경제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주시면 또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코인킹에서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기 좀 힘든데 코인드라이버에서는 또 라이브 방송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뭐 어떤 방향이든 저는 늘 귀담아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한번 바꿔나가 보겠습니다. 코인킹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역시 구독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든 댓글로 좀 주시면 앞으로 좀 맞춰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차트 관련해서 코인킹이 아닌 코인드라이버에도 올려드렸고요. 코인킹 오늘 경제적인 것도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시황적인 부분에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코인드라이버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대처할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미국 부채 상한 그리고 공화당의 결정 여부가 현재 남아있는 시점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악재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 요약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 댓글에 좀 의견 남겨주시면 앞으로 채널이 더 성장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 귀 기울여서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이 혹시나 변동이 된다면 그 즉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구독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